여러분은 대화 중에 실수로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소중한 인연을 잃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인데 그 소통의 핵심은 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 9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말하기 습관을 돌아보고 더 지혜로운 소통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말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의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와 비교하거나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한 상대방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이죠.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김 부장네 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던데 너희 아들은 어디 갔어? 이런 질문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부모에게는 더욱 가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이런 비교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팀 신입사원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따왔는데 너는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실적이 없네. 이런 비교는 개인의 성장 속도와 환경,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각자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각자의 여정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비교하는 말 대신 개인의 진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너는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했네라고 말하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비교는 경쟁심을 자극하거나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한 열등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두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은 상대방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족,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자신의 가족을 비난받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부싸움 중에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그렇게 가르쳤나 봐 라고 말하거나 친구와의 다툼에서 내 아버지도 그런 성격이었지라고 언급하는 것은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비난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비난이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오랫동안 상대방의 마음에 남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가족을 존중하고 가족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삼갑니다. 갈등이 있다면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가족까지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사이의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비난하는 말은 한번 내뱉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부모님에 대한 비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부모님과 갈등 관계에 있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정치와 종교에 관한 일방적인 견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은 매우 개인적인 영역이며 이에 대한 강한 주장은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주제를 꺼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나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 건데 너는 어때? 라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또는 나는 이런 종교를 믿는데 너도 한번 우리 교회에 나와봐라고 권유한다면 상대방은 매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개인의 가치관과 직결되는 문제로 가벼운 대화 주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상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에게 같은 정치적 견해를 기대하거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상황은 직장 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신념을 존중합니다. 꼭 정치나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면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열린 대화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정치나 종교 대신 공통의 관심사나 중립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익합니다. 예술, 여행, 음식, 책 등의 주제는 서로의 취향과 경험을 나누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대화 소재입니다. 네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상스러운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는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사회생활에서 상스러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고 전문성과 신뢰도 역시 낮게 평가받기 쉽습니다. 평소에 욕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욕설 없이 말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회의 중에 무심코 나온 비속어 한마디가 전체적인 인상을 망칠 수 있고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상스러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품격을 낮추는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런 습관은 사회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급자가 되었을 때 평소 습관대로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섞어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리더십의 부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욕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학습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스러운 말 대신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도 정말 화가 납니다. 또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존중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입니다. 뒷담화나 가십은 일시적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지라는 의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 대해 저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승진만 빨리 했어라고 말하거나 친구 모임에서 자리에 없는 친구에 대해 걔는 요즘 돈이 없어서 연락도 안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런 말은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결국 당사자에게 전해져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깁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험담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그룹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실수로 전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글이 캡처되어 공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는 대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아예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험담은 일시적인 대화의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의 평판과 관계를 희생시키는 행동입니다.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을 피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 민감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줍니다. 회의 중에 김 대리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을 못하잖아요 라고 말하거나 가족 모임에서 너는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라고 묻는 것은 상대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런 지적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단순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만약 정말 상대방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시작하거나 제 의견을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다음 이야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단점보다는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늘 지각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행동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비판보다 격려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7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남의 부유함이나 성공에 대해 질투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또는 부모 덕분에 성공한 거지와 같은 말은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는 자신의 성장 기회를 놓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성공한 친구를 만났을 때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조언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질투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남의 성공에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신 자신의 목표와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저해할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좋은 인간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 중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또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과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경청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태도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형성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즉시 반박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면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리더는 팀의 창의성과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만 강요한다면 팀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크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생산적인 팀은 모든 구성원이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멈추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의 힘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소통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더 풍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또는 그런 일로 속상해하다니 이해가 안 돼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자신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단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속상해하며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화를 내며 이야기할 때 그런 사소한 일에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이 이해됩니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고 나면 비로소 문제 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감이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관점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강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 둘째는 상대방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 셋째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일방적인 견해를 강요하는 말, 넷째는 상스러운 말, 다섯째는 남을 험담하는 말, 여섯째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 일곱째는 남의 부유함이나 성공에 대해 질투하는 말, 여덟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무시하는 말, 그리고 아홉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들 대신 어떤 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하는 말 대신 개인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너는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했네와 같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여 성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칭찬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비난하는 말 대신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가족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나 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견해 대신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런 민감한 주제보다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상스러운 말 대신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또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휘력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남을 험담하는 말 대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세요.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 대신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은 늘 지각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로 질투하는 말 대신 축하와 배움의 자세를 갖추세요.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조언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는 대신 끝까지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식입니다. 아홉 번째로 감정을 무시하는 말 대신 공감을 표현하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또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과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경청은 소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태도는 깊은 신뢰와 존중을 형성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대화나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즉시 반박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팀원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면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리더는 팀의 창의성과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자신의 의견만 강요한다면 팀의 창의성과 생산성은 크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가장 생산적인 팀은 모든 구성원이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멈추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의 힘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소통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더 풍부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로 똑똑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 또는 그런 일로 속상해하다니 이해가 안 돼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합니다. 자신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단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속상해하며 이야기할 때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한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화를 내며 이야기할 때 그런 사소한 일에 왜 그렇게 화를 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더 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당신의 감정이 이해됩니다. 또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고 나면 비로소 문제 자체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감정을 무시하고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감이 반드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관점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감정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본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거나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노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당신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지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갈등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강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말, 둘째는 상대방의 가족을 비난하는 말, 셋째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일방적인 견해를 강요하는 말, 넷째는 상스러운 말, 다섯째는 남을 험담하는 말, 여섯째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 일곱째는 남의 부유함이나 성공에 대해 질투하는 말, 여덟째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무시하는 말, 그리고 아홉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들 대신 어떤 말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하는 말 대신 개인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너는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했네와 같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여 성장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칭찬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비난하는 말 대신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가족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나 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견해 대신 열린 질문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이런 민감한 주제보다는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상스러운 말 대신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또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명확하게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어휘력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남을 험담하는 말 대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세요.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잖아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단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 대신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세요. 당신은 늘 지각이에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간을 더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방어적인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7번째로 질투하는 말 대신 축하와 배움의 자세를 갖추세요. 너는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지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조언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채는 대신 끝까지 경청하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에 당신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좋은 소통 방식입니다. 9번째로 감정을 무시하는 말 대신 공감을 표현하세요.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는 대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임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피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대체한다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풍요롭고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좋은 소통 습관을 기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킨 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3초 룰을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3초 동안 멈추고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경청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기보다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화 중에 휴대폰을 내려놓거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할수록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 즉 내면의 대화 이너 다이얼로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은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바보야 또는 나는 항상 실패해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을 제한하고 가능성을 축소시킵니다. 반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또는 나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회복력과 성장 마인드셋을 강화합니다. 이처럼 언어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특정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언어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9가지 말들은 단순한 금기사항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위한 지침입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점차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소통 방식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대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표현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소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을 기억하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 지혜보감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